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디가 돌아왔습니다. 정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어요. 그쵸? 야, 진짜 옛말 틀린 거 없죠? 그 말복 지나면 왜 물에도 못 들어간다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전형적인 이제 가을 날씨가 시작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 좀 이르려나요? 근데 어쨌든 한낮에는 햇볕이 막 뜨겁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이 정도면 가을 날씨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요? 가을에 낮에 햇빛은 뜨거워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가을에는 이렇게 그 말려야 되는 작물들이 많잖아요. 뭐 그 고추 대표적으로, 그리고 깨도 털어서 말려야 되고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이제 벼도 잘 익으려면 이제 낮에 햇빛이 좀 뜨거워야 되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이제 막 고추 잠자리 날아다니고 막 그러겠어요. 근데 잠자리는 일찍부터 좀 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제가. 음, 어쨌든 이제는 뭐 너무 더워서 뭐 짜증나고 어쩌고 이런 말은 이제 좀 덜 들리겠죠. 이제 선선해서 좋고, 이런 날씨가 좀 11월까지는, 11월 초까지는 갈라나요? 아니면 그때부터 또 벌써 추울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날씨가 선선해져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여름 이렇게 햇빛에 많이 닿았던 피부 때문에 뭐 좀 좋은 화장품이나 뭐 클렌징이나 이런 거 찾으려고 이제 조금 화장품 샵도 가고 그러겠죠. 홈쇼핑도 좀 주의 있게 보고.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여름 내 이렇게 달궈졌던 피부를 이렇게 진정시키는 그런 화장품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옷도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 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남자의 계절이 아닙니까? 고독한. 그쵸? 그 유독 봄에는 여자들이 가슴 설레는 그런 계절, 가을은 뭐 고독한 계절, 그래서 남자를 대표를 많이 하죠. 음, 그래서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조금씩 준비들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어, 그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게 사실은 할까 말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엊그저께 제가 직접 경험한 거고, 이런 얘기를 해서 또 이렇게 많은 의견이 갈리기도 할 것 같은 주제라서 좀 꺼렸는데, 그냥 여기가 수다방 아닙니까? 제가 그냥 수다 떠는 의미에서 제가 겪은 거를 그냥 제 느낌 없이 그대로 말씀 한번 드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려고 얘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 조심이 되는 주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저도 이제 그 쓰던 뭐 헤어 용품이나 뭐 이런 거 몇 가지가 떨어져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올리브영에 가면 좀 저렴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 또 거기 세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가서 저는 뭐 원 플러스 원 또는 뭐 반값 이런 거 많이 어느 코너에 있는지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그걸 고르려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되게 시끄러운 거예요. 분위기도 약간 싸하고. 저희 동네 올리브영이 몇 개인데 거기가 좀 크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쓱 들어갔는데 그 계산대 앞에서 어떤 고객이 화가 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고, 저의 말도 이제 중구난방으로 흩어지니까 제가 사건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뭐냐면, 이제 어떤 아주머님이, 어떤 엄마가 아이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키는 큰데 제가 누굽니까? 초등학생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얼굴은 한 3학년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그런 친구랑 이제 왔는데, 엊그저께 낮에는 좀 더웠어요. 그러니까 약간 더운데, 이건 제 생각인데 제 생각을 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들어와서 엄마가 뭘 사려고 하는데 애가 너무 목이 마르니까, 이제 올리브영 같은 데는 왜 먹거리도 있잖아요. 간단한 과자나 뭐 음료 같은 거. 그래서 음료수를 하나 들고 막 그 계산대라고 막 뛰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이거 사고 같이 계산해 라고 얘기를 하자, 아이가 네 그냥 티머니 카드로 먼저 계산하고 먹을게요, 나 너무 목이 말라 하고, 애가 다다다다 그걸
뛰니까 이게 흔들렸던 거예요, 음료수가. 그게 음료수가 뭔지는 제가 잘 보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그걸 들고 뛰는데 이게 약간 탄산 음료였나 봐요. 그래서 티머니로 계산하면서 얘가 여는 순간 이게 팍 터져서 오시며 이제 바닥에 흐른 거예요. 그걸 엄마가 보고 와서 이제, 그러니까 그게 아주 찰나에 엄마가 와서 이렇게 닦아주려고 보니까 휴지가 없어서 직원한테 휴지를 달라고 얘기하면서, 직원 A한테 휴지를 달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된 거야? 너 왜 이랬어? 이랬는데 직원 A는 그 상황을 못 본 거예요. 얘가 뛰어오면서 이걸 이렇게 한 거를. 근데 옆에 있던 직원 B가 다 본 거예요, 이 상황을. 그래서 이 음료수는 흔들면 터지는데 애기가 뛰어왔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팩트고 사실이고 이제 그건데, 이 고객이, 엄마가 맨 처음에는 이제 애 옷이 이렇게 젖었는데 휴지를 먼저 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화가 나기 시작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애가 흔들어서 뛰어왔기 때문에 애기가 그래서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이거 할 수 있는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라는 뜻에서 직원을 얘기했는데,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엄마가 화가 나서 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 말을 끝까지 듣지 않은 거였죠. 첫 번째 휴지를 주지 않은 거, 두 번째 책임을 묻지 않으려고 한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냐면 직원이 그분의 아들을 애기라고 지칭한 거에 화가 난 거래요. 근데 그 얘기를 막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가게가 정말 저는 그러니까 물건을 고르다가 떨어뜨릴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물론 제가 좀 깜짝 놀라는 성향이긴 한데 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올리브영 같은 그런 큰 매장에 가면 궁금한 거를 직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근데 모든 거기 쇼핑센터에 있던 모든 손님들이 올스톱돼서 이렇게 경직된 상태로 그 상황을 지켜보게끔 할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 응분이 막 올라오니까 제가 잠깐 흉내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 직원은 말을 못하게 좀 해줘요. 내 눈 앞에서 꺼지게 해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너는, 그러니까 얘기의 논점이 자꾸 흐려지면서 왜 너는 우리 애한테 애기라고 얘기를 했냐고, 왜 우리 아이를 무시하고 우리 아이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냐,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애기라고 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맨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꼭 우리 아이 때문에 음료가 터진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냐, 왜 휴지를 주지 않았냐에는 완전히 그거는 없어지고, 책임을 서로 전가하려고 했다라는 그건 없어지고, 얘기가 다시 네 몇 년생이야? 그래서 몇 년생입니다. 그러면 너하고 우리 아들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어떻게 애기라고 할 수 있느냐? 왜 비하하느냐? 왜 애기라고 무시를 하느냐? 나는 70 몇 년생인데 너보다 훨씬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아들한테 한 번도 애기라고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큰 다음에는. 근데 많아야 4학년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애기라고 하면서 우리 아들을 무시하느냐. 그러니까 직원은 제가 고객님의 아들을 무시하지 않까지만 얘기했는데 또 고래고래 소리면서 아무 말 하지 말랬지. 내가 너는 말을 하지 말랬지. 내 말 끊지 마 라고 했는데, 사실은 누가 봐도 직원의 말을 먼저 끄는 거는 그 고객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해명, 어떤 얘기를 할 틈을, 말을 하려고 하면 자꾸 그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야. 말하지 말랬지, 대답하지 말랬지, 이 얘기를 굉장히 소리를 지르면서 흥분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논점이 많이 그 원래 주제에서 벗어나서 완전 이상적으로 흐른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을 애기라고 얘기하면서 무시하는. 근데 여러분,
애기라고 하는 거는 누가 들어도 무시하거나 비하하거나 그런 발언이 아니죠. 그 예쁘고 귀여운 어떤 나보다 어린 사람을 얘기를 할 때 초등학생이잖아요. 누가 봐도 초등학생인 사람을 얘기할 때 애기야라고 많이 표현해요. 참고로 저희 아들은 직장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저 아는 사람들이 되게 애기가 야, 너희 집 애기가 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거를 비하 발언, 무시 발언, 기분 나쁘게 듣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물론 근데 저 아이가 이건 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물론 뭐 저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이었겠지만 급하게 얘기하면 학생보다 애기야가 먼저 나오고 아마 보통 직원들이 고객님의 애기가 이렇게 많이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결코 기분 나쁘다고 생각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애기가라고 말할 때 표정이 나쁜 사람은 없잖아요. 언성이 높아가지는 않잖아요. 제가 이럴 때는 언성이 높아지는 말하는 사람이 뭐 지적을 할 때 고객님 애기가라고 말을 할 때는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나 음성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막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저 누굽니까? 정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판단을 했어요. 이거를 말릴까? 제가 나서는 게 근데 결코 직원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더라고요. 제가 나서려고 했던 거는 직원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려고 했는데 그건 제가 함부로 나서서는 직원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여기서 더 이상 나가면 뭔가 액션을 취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그 직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 카운터에서 나가는 걸 못 봤는데 근데 이제 한참 얘기하고 저도 이제 이렇게 옆에서 카운터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사인을 보내려고 해서 그 직원이랑 주고받고 있는 사이에 이제 이 카운터 밑에서 한참 울고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차분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객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네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잘못한 걸 알고 나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그런 사과는 필요가 없어. 또 막 흥분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차분차분 전후 사정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잘못한 건 그거예요. 빨리 이 아이가 탄산음료가 옷에 쏟아졌을 때 직원들이 빨리 휴지를 챙겨주지 못한 거 외엔 잘못한 게 없더라고요. 이건 팩트예요, 여러분. 그거를 잘못했다고 하면은 직원들이 잘못한 거죠. 우선은 상황 대처,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상황이 A가 옷이 젖었으니까 휴지를 줘서 닦게끔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직원이 그날이 마지막이었대요. 거기를 퇴사하는 날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고객이 하는 말이 그래 올리브영 형이 CJ 거는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가 굳이 말을 숨길 일은 없죠. 땡땡 하고 표현할 일은 없죠. 근데 CJ는 이 교육을 이렇게 하나 보다 직원이 마지막 날은 고객들한테 함부로 하고 또 좋다라고 교육을 시키나 보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좀 과했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좀 누구 잘잘못을 평가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어떤 크레임을 걸 때는 그것도 고객 입장에서는 뭔가 예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손님은 왕이다? 이거는 손님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손님은 왕이다, 고객은 왕이다, 이거는 직원이 손님을 대하는 그 마음 자세인 거죠. 손님이 가져야 될 자세가 마음 자세가 절대 아니라는 거거든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근데 모르겠어요. 보통 손님들이 고객 입장에서 갈 때 나는 왕이야 라고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입장이 있다면 왕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매너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없이 그냥 나는 왕의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손님은 왕이다, 고객은 왕이다는 직원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고객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어찌됐든 이 상황이 그래요. 그 직원들의 잘못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까지 해야 될 건가?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르바이트생들 입장에서만 얘기한 사람이 전에도 방송을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그때도 그랬어요. 제가, 굉장히 안 좋은 자세로 임하는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굉장히 억울한 입장에 처하는 업주들도 많다는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날은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매니저급은 모르겠지만, 제 나이를 기준으로 볼 때는 저의 아들, 딸, 아니면 저의 어린 막내 여동생, 남동생,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해도 봐줘야 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아니죠. 잘못을 했으면 이제 서로 얘기를 주고 받아서 사과를 받고 또 용서를 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아르바이트는 잘못을 해도 아들, 딸 같은 존재, 막내 동생 같은 존재라서 맘 놓고 잘못을 했고 사과를 안 해도 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잘못을 했지만 좀 더 고객이 어떤 그 잘못을 지적을 할 때도 어떤 예의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고만 해서 그게 사태가 정리되고 사과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흥분을 하면 소리가 언성이 커질 수는 있죠. 근데 그 전까지 상황에서는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아르바이트생 잘못, 고객의 잘못을 얘기하기 전에 너무 안타까웠던 장면이 뭐였냐면, 엄마가 그렇게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미친 사람 같았어요. 그렇게 막 흥분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저는 그 아이가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물론 제가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순간 저 아이가 엄마를 쳐다보면서 얼마나 놀랬을까. 엄마의 아이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저렇게 막 창피하게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주위 사람들이 다 엄마를 지켜보는데 엄마가 그렇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 한 사람을 울리기까지 하면서 그러는 장면을 애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전 아이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쓰럽고 저 아이의 그 트라우마? 그것도 어떻게 작지만 트라우마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 너무 놀랬던 건 그 아이의 표정이었어요. 보통 그 상황이 되면 아이가 놀래서 울거나 엄마 하지 말라고 말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놀란 표정, 경기 직전에 표정을 지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애 표정이 너무나 무심하게 엄마를 쳐다보는 거여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나? 그런 걱정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막판에 좀 가라앉았을 때 아이가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집에 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의 초점 잃은 표정이 너무 좀 무섭고 너무 이렇게 어떻게 슬프기까지 한 안타까움?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차라리 아이를 집에 보내고 엄마가 소리를 지르던가 아이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데서 그렇게까지? 그건 좀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이 입장에서 너무나 그 상황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게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랑 막 뭔가 잔소리를 하다가 제 흥분에 제가 못 이겨서 막 큰 소리를 내고 제 주장을 막 펼쳤던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아들을 봤을 때 너무나 놀란 표정을 보고 제가 헉 하고 멈췄던 게 있거든요. 엄마가 주 양육자가 너무 흥분을 하고 소리 지르는 상황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놀라는, 무섭고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인 거예요. 어느 아이한테든. 근데 그 아이 표정이 그게 아니었을 때는 정말 너무 걱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건 뭐지? 왜 아이 표정이 저렇지?
쟤는 놀라지도 않고.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보통의 아이들은 엄마가 소리 지르고 이러면 놀래거든요. 더군다나 밖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들이 다 이렇게 쏠리는 가정에서. 그래서 물론 저는 여러분들 오해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맨 처음에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한 게 알바와 고객의 입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얘기하고자 한 거. 물론 그 얘기도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서 제가 주장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은 왕이다를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되느냐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근데 그거보다는 주 양육자가 솔직히 엊그제 그 일에서는 엄마였지만 아빠도 될 수 있고 할머니도 될 수 있고 누구나 될 수 있죠. 이모도 될 수 있고 삼촌도 될 수 있고,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아이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액션을 보여주는 그 장면, 그거는 그 양육자 입장에서 좀 조심해야 되고, 한 번이라도 그분이 막 하기 전에 내 옆에 있는 아이의 표정을 한번 봤으면 어땠을까? 그럼 그렇게까지 소리를 지를 수 있었을까? 그런 행동이 나왔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서로가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어떤 잘잘못을 서로 그 얘기를 가를 때는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죠. 흥분하면 안 돼요. 흥분하면 지는 거예요. 사실은 목소리 높은 사람이 사실은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고 반디님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흥분을 안 해야 하지? 흥분되죠. 하지만 조금 한 걸음 뒤에서 조금 내가 차분차분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어느새 좀 가라앉아져요. 그리고 속으로 열만 세고 얘기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요 정도 속도로 10가지만 세고 얘기하면 좀 가라앉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나 혼자라면 상관이 없는데 내 옆에 내 아이를 데리고 나갔을 때는 아이 표정을 한번 보고 그리고 내 흥분을 가라앉히고 아이 표정을 보면 그렇게 소리 지를 양육자는 없어요, 어머니. 여러분, 엄마든 아빠든. 그러니까 항상 아이랑 같이 외출할 때는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죠. 그리고요, 누가 휴지를 주기 전에 저는 지금도 우리 아들이랑 외출할 때는 물수건이랑 손수건이랑 휴지를 갖고 다녀요. 제 가방이 그래서 항상 무거워요, 여러분. 그 휴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도 펼쳐져요. 엄마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항상 그런 걸 준비해서 닦아야 될 걸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여자들 가방은 좀 무거워야 그러니까 엄마들 가방은 좀 무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럼 남편들이 뭐 이렇게 가방이 싸들고 다녀 그러는데,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챙겨야 될 게 많죠. 혹시 모를 갈아입을 옷도 있어야 되죠. 신발도 있어야 되죠. 수건도 하나 있어야 되죠. 그런 게 있어서 항상 엄마들 가방은 커요. 무겁고. 좀 아이가 자라면 간단한 물티슈나 휴지 정도는 챙겨갖고 다녀야 되겠죠. 손수건도 물론이거니와. 더우니까. 그렇게. 그래서 오늘은 그 상황을 여러분한테 얘기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한 번쯤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지금 누가 잘못했다고 편가르기를 해서 저한테 말씀해달라는 게 아니라 저의 얘기를 듣고 나는 그 상황이 어떻게 했을까? 나는 그러면 다음엔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씨도 선선한데 너무 속상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아무튼 여러분 어떤 일이 특히나 내가 억울하고 속상한 일 닥쳤을 때는 한번 릴렉스하고 얘기해보시는, 그래야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누구나 다 잘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